하고, 네. 오늘 미토콘드리아로 밝혀낸 정신 건강의 새로운 길, 브레인 에너지, 이 책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나누고자 했어요. 사실은 이 브레인 에너지를 선택을 하게 된 건 지금 제가 진행하는 산전산후 운동 전문가 과정, 여성 질환 예방을 위한, 예, 거기에서 정말 이 책을 다루면 너무 제가 강의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3개월간 매주 화요일 밤 10시부터 11시, 1시간씩 같이 책에 대해서 느낌을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했어요. 실습도 물론 같이 해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할 건데 오늘은 그냥 제가 이걸 좀 소개식으로 그냥 오픈을 했어요. 봅시다. 제가 작년에 하면서 내년에 4월에서 6월 예정, 재수강은 50% 할인,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놓은 산전산후 강의록을 오늘 그냥 펼쳤거든요. 거기다가 좀 끼워 넣어봤어요. 음. 선생님들 유튜브 살짝 보고 있으니까 미토콘드리아 그림 좀 보셨나요? 음. 네, 미토콘드리아가 어디 있죠? 내 몸 어디에나 다 있어요. 나의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거든요. 에너지 공장이라고 해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세포 소기관으로 이렇게 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안으로 우리가 글루코스, 포도당이죠. 음식으로 먹은 탄수화물 쭉 쪼개고 해서 세포질 안으로 들어가면 해당 작용, 글라이콜라이시스를 통해서 ATP 조금을 만들어요. 그리고 젖산이 축적되고 뭐 이러는 걸로 해서 무산수성 에너지 대사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외우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번 하품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전염돼. 어. 근데 에너지가 별로 안 만들어져. 이거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별로야. 돈을 많이 못 벌어. 내 에너지 화폐를 잘 벌리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여기서 옥시다티브 포스피릴레이션, 산화적 인산 전달, 뭐, 아우, 이름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ATP를 왕창 만들어. 이거를 또 뭐, 일일이 또 외우기도 하는데요. 아, 그런 거에 별로 저는 욕심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요? 무산소성 해당 과정에 비해서 유산소성 이렇게 산소를 가지고 이렇게 축축축축축 진행이 됐을 때 에너지를 왕창 받는다. 돈을 잘 번다. 화폐라 그래요. 화폐. 에너지 화폐 내 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다. 그렇게 해서 엄청 외웠어요. 우리 브레인 에너지 책 안에 NAD 이런 것들 나오거든요. 책 읽으신 분들은 NAD 되게 반가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은 어떤 음식물이 특히 포도당이 이렇게 크랩스 사이클을 이렇게 돌면 물과 그리고 물 어디 있어? 물과 이산화탄소로 결국에는 만들어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호흡과 무엇이 반대다? 광합성이 정확히 반대죠.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산소를 이용해서 뭐를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이용하는 게 아니야. 산소를 만드는 거지, 거꾸로니까. 그쵸?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건 산소를 이용해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해서 무엇을 만든다? 물과 이산화탄소와 에너지를 만든다. 정확하게 반대다. 요 정도 살짝 보기만 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이제 본론이에요. 제가 노인 운동, 노인 스포츠 지도사, 노인 책임을 책 쓰고 인강 쓰고 했다고 자랑을 많이 하죠. 2015년도. 그때 정말 제가 갈아 넣었거든요. 그때 제가 썼던 파트 중에 제가 생략 파트를 썼는데 노화로 인한 신체적 특성의 변화 거기에서 심혈관계와 호흡기의 기능 뭐라고 써 있어요? 유산소 능력이라고 보이시나요? 유산소 능력. 음. 보통 유산소 능력 그러면은 우리 뭘 생각하냐면요. 그냥 운동화 신고 끈 묶고 뛰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가요?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은 달라요. 미세한 순환, 모세혈관의 순환, 림프의 순환,
그것이 다 어떻게? 심장으로 다시 정맥혈 회귀되죠? 림프 배액되죠? 그러면 심장은 들어온 만큼을 박출해냅니다. 심장과 동맥의 이러한 적절한 부하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런 미세한 체액의 순환이에요. 혈액순환, 모세혈관의 순환, 그리고 림프의 배, 림프관으로 이동되는 아주 작은 꼼지락 움직임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호흡은 어마어마하게, 횡격막 호흡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호흡에 대한 정의부터 새로 생각하셔야 돼요. 폐호흡, 중추순환, 말초순환, 세포호흡의 상호작용이 유산소 능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활동적인 근육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심폐기의 능력, 심, 심폐혈관계의 능력이라고 합시다. 그게 바로 유산소 능력인데요. 그걸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대근육 운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응? 근데 대근육 운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감당 가능한 부하로 작은 나의 관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걸 우리는 안정화, 스테빌리티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픽세이션, 딱 고정하고 꼼짝 말아야 된다고. 그래서 힘을 줘야 된다고. 플랭크, 버티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관절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중립관절이죠. 그걸 유지해 주는 게 코어고, 그러한 심부 코어, 특히 내재근들이 잘 활성화될 때 우리는 밖의 외재근, 더 큰 근육들을 동참시킬 수 있는 거죠. 안전하게. 그럴 때 정말 우리는 편안하게, 뭐라 그럴까, 대사적 스트레스 없이, 대사적 요구가 급격히 높아지는 걸 스트레스라고 하고요. 그때 우리는 교감신경을 발동시키거든요. 지금 여기서 폐호흡, 중추순환, 말초순환, 세포호흡. 이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폐호흡이란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이 내려가죠. 네, 폐로 공기가 많이 들어갈 수 있죠. 부피가 팽창하면 어떻게 하죠? 밖에서 흉곽의 부피가 팽창하면 안으로 공기가 잘 들어와요. 심장으로 혈액도 잘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폐에서 가스교환이 일어나는 걸 폐호흡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호흡을 왜 하죠? 그렇게 해서 혈액 안으로 녹아 들어갑니다. 누가? 산소가. 그쵸? 산소가 녹아 들어가서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팔이 4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딱 결합을 해요. 그래서 이동을 해주거든요. 누구한테? 세포한테. 그래야 세포가 아까 같은 일을 해요. 근데 세포까지 가는 길도 험난해요. 왜? 우리 헤모글로빈은 이산화탄소랑 더 친하고 싶대요. 그래서 조강지처인 산소를 버려버려요. 이산화탄소 있는 데로 가면. 근데 이산화탄소보다 더 좋아하는 게 누구야? 헤모글로빈이 이산화탄소보다 더 좋아하는 게 누구죠? 기체 이름? 틀릴까 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몰라가지고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어, 이산화탄소보다 더 친화력이 있는 건 일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우리가 죽는 거죠. 산소 공급을 못 받아서. 다 바인딩을 해버리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면 우리 몸의 조직의 이산화탄소의 분압을 높이는 게 굉장히 유리한 거구나. 무조건 이산화탄소는 독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꾸 그렇게 해서 몸이 산성화되는 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느린 호흡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세포에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죠. 그러면 그쪽으로 누가 간다? 헤모글로빈이 간다. 누구를 데리고? 산소를 데리고. 그리고 거기 가서는 어떻게 한다? 산소를 놔준다. 그 산소가 많은 곳에 미토콘드리아는 많아진다예요. 미토콘드리아는 내가 아닌 공생관계의 세포라고 진화적으로 그게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쵸? 미토콘드리아는 수가 증가합니다. 모세혈관망 발달, 미토콘드리아 수 증가, 중저강도의 운동일 경우에.
그리고 직은 슬로우 트위치 파이버. 자세 유직은 누굴까요? 관절의 심부에 있는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게끔 도와주는 중립관절을 유지해주는 내 몸의 관절의 코어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된다? 얘네들부터 깨워내야 돼요. 그것이 코어인데 코어를 지금 너무나 이상하게 어, 알고 자기 몸을 혹사하고 있으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최대 산소 섭취량 뭐 이런 걸로 해서 측정을 하고 뭐 이렇게 마스크 같은 거 끼고 막 트레드밀에서 걷고 뛰고 막 하는 거 뭐 뉴스 같은 데서 보셨을지 몰라요. 그쵸? 노화 과정을 통해 최대 산소 섭취량은 점진적으로 저하되는데 배로부터 미토콘드리아까지 모든 심폐계 구성 요소의 기능적 퇴화로부터 초래됩니다. 미토콘드리아 수도 사라지고요. 그리고 폐기능 떨어져요. 특히 왜 횡격막 호흡을 잘 못하시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흉곽이 빳빳해져요.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자꾸 제가 꼼지락꼼지락 살랑살랑 움직임을 잡고 견갑대, 흉곽, 그리고 골반대 이런 걸 강조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25세에서 65세 사이에 10년당 약 10% 감소. 근데 이 최대단 섭취량증 이건 측정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거랑 좀 비슷하게 우리가 그 예상할 수 있는 게 최대 심박출량이거든요. 아, 최대 심박수거든요. 응? 최대 산소 섭취량 이거랑 비슷하게 20세 때 정점으로부터 10년마다 평균 5에서 10회 감소. 그래서 이거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220 마이너스 나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 심박수 계산하고 막 이러는 게 있잖아요. 이 동정맥 산소체란 뭐랄까요? 동맥에 있는 산소와 정맥에 있는 산소의 차이. 이 말은 뭐죠? 내 몸이 산소를 흡수한 양이잖아요. 조직에서 추출한 양. 이건 노화에 따라 또 감소된대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아, 늙으면 다 그럴 수 있어. 다 포기한 사람들. 점점 다 포기하잖아. 나이 먹었으니까 뭐 할 수 없어. 젊은 사람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비활동인 현대인들. 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죠, 항상. 항암, 스트레스, 급격한 노화를 초래합니다. 그쵸? 지금 우리 항암을 하게 되면 키모테라피라고 해서 어떻게 그 황요법 치료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카디오 톡식 체인지, 이젝션 플렉션, 그러니까 심장을 박출하는 양이 떨어진대. 그리고 뭐 어떻게 페리프럴 뉴로퍼시, 말초 신경병증, 수초, 기억나시죠? 마이엘리시스 얘네들 공격당해서 손이랑 발이랑 감각이 이상해지고 자꾸 물건 떨어지고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꾸 감각이 좋아지니까 자꾸 넘어지고 노인 운동이랑 똑같아요, 접근 방식이. 그래서 뭐 어지럽고 뭐 우리 뼈가 잘 부러지기 쉽고 그리고 sarcopenia, 근감소증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위험한 게 뭐죠? 인지 능력의 저하예요.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여기 암재활센터에서는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운동하고 뭐 이런 거 개발하고 막 연구하고 막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아, 웃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응? awareness, 내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그러면서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게 최고예요. 뇌의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는 최고의 비법. 봅시다. cancer related fatigue 하면 굉장히 그 주관적으로 아주 힘든 이런 지치는 상태거든요. 이 fatigue가 굉장히 흔한데 항암만 그러는 게 아니라 노화의 특징이고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우리 지금 주제가 뭐였죠? 제가 한참 딴 얘기했는데 뭐 얘기한 거죠? 브레인 에너지. 음,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뇌세포에도 있습니다. 뇌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공격당하기 쉽대요. 그래서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늙어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항암을 해요. 선택지가 있어요. 뭐부터 해야 될까요? 좀 마이크를 켜고 하시든지, 뭐를 하시든지,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상호작용이 있으면 참 좋겠다. 어, 선택지가 있어. 뭐부터 해야 돼요? 유튜브를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하는 생활 습관이에요. 선생님, 미토콘드리아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서 약으로 개발된 지 굉장히 오래된 거 아세요? 우리 할머니가 2007년도인가? 2008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벌써 미토콘드리아 약을 약장수들이 와가지고서 노인정에 약을 팔았거든요. 굉장히 비싸게. 저는 알죠.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약 먹는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다 환불 받았잖아요. 그게 몇 년 전이야, 그러면 지금? 30년 전이네? 응? 선생님들, 모르면 약장수들한테 당해요. 응. 생활 습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떤 생활 습관? 햇빛 잘 쬐시고요. 창문이라도 좀 빛을 보셔야 되고요. 잘 자야 되고요. 또 뭐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호흡 잘 하셔야 되고요. 응? 그런 생활 습관들 있잖아요. 이거 일일이 외우고 막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알면. 그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또 뭐 길게 허밍합니다, 코로. 뮤잉, 허밍, 산화질소 분비하고 뭐 이런 것들. 제가 이거 제 강의로 캡처를 아까 급하게 하느라고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오늘 우리 고치영 선생님이 또 이 11시부터 호흡 강의 하잖아요. 고치영 선생님과 2021년도에 만났나 봐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 캡처를 했는데 제가 호흡의 기술, 이 제임스 네스터의 호흡의 기술이 나오자마자 제가 막 북토크하고 막 독수 토론회하고 난리를 쳤어요. 이 책 안에 웬만한 호흡에 대한 그것들이 다 기술이 돼 있었고요. 위주신경. 음. 그랬고 그때 제가 정말 강조드렸던 게 보호의 법칙이에요. 헤모글로빈과 산소의 결합. 이런 상태다. 그래서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나의 조직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즉, 운동을 좀 어느 정도 해주는 거예요. 강도 높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운동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느린 호흡을 추구하시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나의 세포에, 뇌세포도 포함됩니다. 산소가 많이 공급이 돼요. 그러면 거기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미주신경 많이 강조드리죠? 미주신경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미주신경을 활성화할 때도 미토콘드리아와 관계가 있다. 잠깐 나올 거예요. 책 읽다 보시면 책 읽어보세요. 우리는 계속 교감신경 항진으로 가기 쉬워요. 그리고 일단 웰빙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 빙해야 된다고 살아남는 게 우선인 거야.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감신경 바짝 해가지고 어떻게든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해양신경청. 솔라 플렉서스가 어느 위치에 있다? 횡격막 아래에 대요근 위치에 있다. 어? 횡격막에 다리가 요추에 붙는데 거기서 시작해서 다리에 가서 붙어서 잽싸게 도망가게 해주잖아요. 누가? 대요근이. 그래서 그 분지에 교감신경계에 정말 강력한 태양 신경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뭐 하죠? 대우근이 오래 앉아 있어서 대우근이 단축된 거야. 마사지로 풀어줄게. 마사지로 풀리든가요? 절대 풀릴 수가 없죠.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해킹해야 되는데,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지금 시상하부 뇌하수체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데, 이 시상하부가 이 호르몬, 내분비계의 중추이자 자율신경계의 중추예요. 근데 우리 여성은 얘네들이 막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게 피드백을 잘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굉장히 시상하부가 불안정해지기가 쉽죠. 그때마다 우리는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어요. 자율신경계가 너무나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자율신경 실주증 해버리잖아요. 그 증상으로 뭐 있죠? 소화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건 다 지금 무슨 상태인 거예요? 내 자율신경계가 엉망이라는 걸 지금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냥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 정말 쉬는 게 누워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에스트로겐이란 우리가 뭐 이렇고 이렇고 뭐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에스트로겐의 생화학적 합성 경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졌어요. 여기 보시면 콜레스테롤 사이드 체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무슨 엔자임 효소 막 이러는데 여기 프로게스테론 있죠? 뭐 알도스테론도 보여. 근데 여기 미네랄 콜티코이드 뭐 있는데 여기 뭐 이렇게 하다가 코티졸도 보이네. 와 뭐야 왜 부신 호르몬들이 뭐 여기서 튀어나와? 그리고 여기 안드로겐 이러면서 여기 막 테스토스테론 있고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거는 우리 전립선 비대증이랑 관련 있는 남성 호르몬이에요.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에스트로겐이 이렇게 보이네? 우와, 근데 이게 셀룰라 로케이션 오브 엔자임. 이 효소가 어디에 있냐? 미토콘드리아. 무슨 색깔? 이런 색깔은 다 미토콘드리아에 있대. 그리고 얘는 스무스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활면 소포체라 그래서 조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붙어 있는 소포체. 응? 이거는 활면 소포체인데 거기에는 효소들이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나오는 효소가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호르몬을 합성한다. 책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브레인 에너지. 이렇게 에너지만 만드는 곳이 아니고요.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의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호르몬, 즉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장소이다. 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와. 스위치를 온앤오프한다. 세포의 활동을 온앤오프한다. 면역 세포들을 온앤오프한다. 뭐 이런 얘기들 다 근거 있는 말씀들이에요. 브레인 에너지. 어마어마하죠. 제가 이걸 왜 여성질환 예방을 위한 산전산후 운동 전문가 과정에 넣었을까요? 여성들은 특정 시기에 이렇게 브레인 에너지가 떨어지기 쉽다. 특히 선생님들 봐요. 대사적 요구량이 높아지는 걸 스트레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이 저자분, 크리스토퍼 M. 팔머. 이분은 스트레스를 뭐라고 정의를 했다고요? 마이크 다 켜고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뭐라 그랬죠? 대사적인 요구량이 커지는 것? 대사적 요구량이 커지는 것이 뭐라고요? 내 몸은 다 똑같이 스트레스라고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것도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운동하면 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근데 운동은 건강한 이유가 뭐죠? 안 하면 부교감으로 부교감이 더 잘 활성화돼요. 바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때 스트레스 예방 접종이란 말도 해요. 어, 안 죽네? 괜찮네? 막 숨이 여기가 턱까지 올라왔는데, 괜찮네? 우리가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게 되면 염증을 유발하지 않게끔 하는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우리 면역 공부할 때 기억하시죠? 사이토카인, 면역 세포들끼리의 언어, 소통. 염증을 자꾸 줄여주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게 돼요. 사이토카인 샤워를 즐기자. 이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선생님들 지금 우리 거의 대부분이 지금 산전산후 운동 전문가 과정 신청하신 선생님들인데 저희가 그래서 매주 화요일 밤에 여기다 내가 안 썼구나. 매주 화요일 밤에 이 브레인 에너지 책을 읽어 나갈 거예요. 선생님들은 3개월이면 이 책을 다 읽을 거예요. 우리 면역 필리피 데트머 책도 그렇게 그 두꺼운 벽돌책을 다 끝냈잖아요. 그렇게 이 브레인 에너지를 다 읽으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 과정에서 실습 피드백 계속 드리고 6월 29일에는 8시간 녹화본 제공은 드리지만 아시다시피 실시간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쵸? 우리가 경험들을 나누고 그리고 무엇이 정말 더 알고 싶은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이론 안내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오늘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 이수증으로 여태까지는 그냥 끝나버렸었어요. 원래 14시간이었는데 14시간 훨씬 이상이죠, 사실은. 단톡방에 수통까지 치면. 그쵸? 이 이수증을 드리던 걸 제가 오늘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민간 자격증 발급해 드리겠다 그랬죠? 음,
제가 이 산전산후 강의를 한 지가 지금 20년이 넘는데, 2023년도에서야 민간 자격증을 발급을 받아놓고도 못 드리고 있었어요. 이거를 줘도 되는 건지.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랬는데, 괜찮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다들 주더라고. 드릴 거예요. 민간 자격증. 이거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성의 중력 중심점은 이렇게 어긋나 있다는 것. 왜? 우리는 아이를 몸에서 키우고, 내 몸 안에서 키우고, 그리고 얘네들을 내보내는 일이 여성의 몸에서는 최우선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협상을 했대요. 니고시에이션을 해서 이렇게 똑바로 잘 서 있고 잘 뛰고 잘 걷고 하는 남성의 몸에 비해서 우리는 좀 이런 식으로 좀 내가 좀 못 뛰더라도 잘 못 서 있더라도 좀 애를 잘 낳아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우리 애는 더 똑똑하려면 대가리가 커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골반도 더 커져야 돼. 이러면서 계속 진화가 됐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 자꾸 제왕절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되지 않았나 이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이 근막적 구조가 잘 늘어나고 잘 수축하고 하는 이런 탄성이 있으면 자연주의 출산, 탄생을 즐길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없고 다 계속 쫓기는 삶, 교감신경 항진된 삶을 살게 되면 골반 바닥을 넓힐 수가 없어요. 이런 힙핀치를 못 해요. 응?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정말 자꾸 의술의 힘을 자꾸 거기에 의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세요. 출산이 이후에 치골결합 이게 앞에 이쪽에 치골이잖아요. 이게 장골, 치골, 이게 좌골. 여기를 좌골 결절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에 디스크가 있는 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걸어 들어오는데 어그적 하고 들어오고 제가 그분한테 또 이걸 또 테스트를 한다고 또 외발서기를 또 시켰네. 보통은 스톡 테스트라 그래서 뒤에서 우리가 PSIS랑 S2 레벨로 이렇게 확인하는 법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이렇게만 봐도 너무 확실하니까. 지금 보세요. 이렇게 입었어요. 천장관절 벨트처럼 입어서 어떻게 준 거예요? 선생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이퍼 모바일이에요. 과가동이에요. 과가동. 관절을 잘 안착시켜줄 인대랄지 근막이 제대로 얘네들 지탱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근육이 제대로 수축을 할 수가 없음. 특히 근방추라든지 이러한 고유수용 감각이 제대로 근육을 수축할 수 있는 타이밍을 못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엇박이 나는 거예요. 근육이 협동을 해야 되잖아요. 협응 능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관절은 더 부하가 가고 이게 뭐를 높일까요? 대사적 요구량을 높이겠죠. 스트레스잖아요. 이 스트레스 상태는 그러면 뭐를 유발하겠어요? 교감신경 항진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준 거예요? 얘를 이렇게 크로스해서 입었어요. 이분은 올 때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복대, 딱딱한 복대를 두 개인가 묶고 왔어요. 그리고 몇 년, 애가 태어나기 1년, 1년, 2년. 그 정도로 묶고 살았대. 햇반도 마찬가지죠. 자궁하수로 고생할 때. 그걸 이렇게 묶고 살았지. 실시간 초음파로 봤지. 심부 코어부터 스르륵 근막 슬라이딩 안 됐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내 말을 안 듣던 햇번이 스스로 벨트를 풀어버렸잖아요. 그 벨트는 어떤 벨트야? 그냥 꽉 묶어놓는 픽세이션 시키는 벨트란 말이에요. 뭐하고 똑같아요? 숨을 들이마시고 하고 무게를 드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훨씬 쉬워, 힘쓰기가. 근데 뭐가 없어? 협응력이 없는 거야. 내 몸의 심부 코어부터 차근차근 동참해서 협응력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뇌를 안 쓴다는 거예요. 뇌하고 같이 일해야지. 흠, 힘쓸 때 내쉽니다.
지금 제가 뭐부터 했어요, 이분?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부터 했죠? 이렇게 해서 인트라 펠빅 무브먼트부터 해요. 골반 바닥 넓히기. 그래야 힙힌지가 되니까. 지금 이분 힙힌지 너무 잘하죠? 아, 내 눈에만 보여? 어, 이렇게 잘할 수가 있어? 이 사람, 아까 그 사람 맞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고 나의 고유순간과 금방추를 깨운 거예요. 없어도 잘하게 돼. 근데 또 일상에서 또 대사적 요구량이 높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흐트러져. 그게 도루아미 타블은 아니에요. 계속 나를 알아차리고 돌봐주면 돼. 그렇게 우리 홍정 선생님 들어왔어요? 홍정 선생님 아까 본 것 같은데? 홍정 선생님이, 우리 10년 넘게 같이 해왔잖아요? 그렇게 아주 계세요. 어, 어르신 요실금. 소리가 안 괜찮아졌어요. 들려요. 아, 그럼 어떡하나. 그냥 진작 얘기를 하시지. 잠깐만. 지금 자기가 해야 될 것 같아. 소리 공유를. 이게 내게 아니라서. 소리 공유 할 줄 알죠? 공유하기 위해서 응. 허용인데 소리 공유. 네. 들려요? 볼- 볼게요. 다시. 어떻게 돌리세, 들리세요? 안 들려. 잠깐만요. 제가 다시 응, 소리 공유하는 거로 해놨는데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응. 소리 공유 됐어요? 설정은 그렇게 했는데요.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리네요. 소리 공유 여기 있잖아. 그 컴퓨터 소리 공유에 스테레오. 그러니까 배그 팬티를 들려요? 한 서너 개씩 어, 주머니에 오케이. 들려요. 다시 할게요. 이 운동을 해갖고 요실금이 좋아졌다. 어떻게 좋아야 돼? 어떤 증상이 있었는데? 그냥 그냥 재채기만 해도 기침만 해도 찔끔찔끔 배그 팬티를 한 서너 개씩 주머니에다 넣고 댕겨요 나는 항상. 근데 왜 저한테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유 창피하니까 못하지. 창피해서. 근데 왜 지금은 안 창피해요? 아 지금은 이제 걔가 얼추 괜찮아졌으니까. 괜찮아졌으니까 이제. 지금 골반 바닥을 넓히는 건데 선생님들 이렇게 끌어올리는 케겔 운동하면 보통은 우리 치골 직장근이라 그래서 직장을 감싸는 항문거근 골반 기저 중에 이렇게 끌어올린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똥 참을 때 그러던 거고요. 그리고 변실금도 그거 가지고는 해결은 안 돼요. 중요한 건 치골 미골근이라고 수평 방향에 있는 근육의 길이를 확보해서 금방추를 잘 살려놓으면 근수축 타이밍을 잘 맞출 수 있어서 오줌을 새지 않게 도와줄 수 있거든요. 이게 다 밝혀져 있는데도 이거를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없더라고요. 앉으시는 거예요? 뭘까요? 힙힌지 스쿼트 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다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발바닥이랑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더니 너무 아쉽더라. 그래서 손바닥까지 닫아준 거예요. 혓바닥, 발바닥, 골반바닥, 손바닥. 온몸이 동참할 수 있는 안전감. 내재근을 활성화시켜주는 최고의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제가 2008년도 논문으로 쓴 거잖아요. 택견 품밟기 운동이 여성 노인의 낙상 예방 효과.
미치는 영향이에요. 낙상 예방은 요실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세계화하려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세계 다 팔아먹으려고 내가 했는데 내 생에 이루어질까 모르겠어. 온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걸 배우는 날이 있게끔 만들려고 했는데 될 겁니다. 그래서 여성질환 예방을 위한 산전산후 운동 프로그램 작성 및 지도법 이거 구리죠? 이거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야. 그거를 하나하나 더 덧붙여서 그 시간들을 갈 수 있게 이런 설문지 그리고 ACSM 이거는 제가 계속 저는 ACSM 1996년도부터 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처방 지침들 그리고 호르몬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지 이런 내용들을 차근차근 공부하고 이 근막과의 관계 최신 연구들 그리고 차근차근 더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녹화하죠. 녹화하고